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저께하고 오늘은 티탄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저께 제일 유명한 오케아노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티탄 신들이 그 앞세대의 신인 우라노스를 비롯한 그 신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티탄 신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티탄 신들만 태어난 게 아니고 티탄 신들이 아닌 다른 신들도 태어났어요. 그 중에 키클로페스 삼형제라고 있습니다. 브론테스, 스테로페스, 아르게스인데, 브론테스가 천둥, 스페로페스가 번개, 아르게스가 빛입니다. 빛. 천둥, 번개, 빛이에요. 근데 이 삼형제는 외눈박이에요. 외눈박이. 그래서 신화나 영화들 보면은 외눈박이들 괴물도 많이 나와요. 이 외눈박이 괴물들은 이 작가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서 키클로페스 삼형제를 데리고 와서 만든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영화에 나오는 괴수라든가 아니면 신화적 이런 인물들은 가공의 인물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이거거든요. 영화에서 외눈박이 괴물도 본 적 있잖아요. 이건 다 대부분 키클로페스 삼형제를 형상화한 거예요. 이 티탄신 말고 이런 키클로페스 삼형제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괴기스러운 다스들도 있었고, 또 헤카톤키레스라는 삼형제, 머리가 50개, 손이 100개인 괴물이죠, 괴물. 그러니까 우라노스가 티탄신들은 다 멀쩡하지만 헤카톤키레스라든가 아니면 아까 본 키클로페스 삼형제 같은 경우는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쟤네들을 가둬버렸어요. 땅속에 가둬버렸어요. 땅속에 가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땅이 누구예요? 가이아잖아요. 가이아의 몸속에 가둬버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가이아의 몸속이 아니고 타르타노스 안에 갔어요. 타르타노스는 번역하면 무한지옥이에요. 무한지옥. 근데 무한지옥은 어디냐면 땅속에 있거든요. 그 결국은 가이아 몸속에 가둔 거죠. 지옥 속에.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되게 슬프죠. 가이아는 모신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품고 사랑하는 따뜻한 그런 여신인데,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지옥에 이렇게 가둬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더군다나 속상도 하지만 동시에 몸이 괴롭기도 해요. 왜? 헤카톤키레스가 이 50개의 팔로 맨날 땅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가이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이아가 티탄 신들에게 제의를 했어요. 우라노스를 처치하는 사람에게 제왕의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우라노스를 처치할 때 어떻게 처치하냐면, 이 가이아가 자기의 몸에서 이 가이아가 자기의 뱃속에서 흐르는 그 광맥에서 낯을 만들어요. 그래서 낯을 줘요. 이 낯으로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버리는 걸 시켜요. 그래서 누가 할래? 맡겨요.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는 신에게는 우라노스의 자리를 주겠다는 거죠. 근데 티탄신이 12명인데 이 12명의 티탄신 중에 제일 막내가 크로노스였어요. 근데 크로노스가 그거를 제가 하겠다고 감당하는 거죠.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거사를 치르느냐? 닉스 여신이 찾아오자 우라노스가 가이아를 덮쳐온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때 거사를 하는 거예요. 닉스가 뭐였어요? 밤의 여신이었죠. 밤의 신. 에레부스가 어둠이었잖아요. 어둠과 밤. 어둠이 찾아오니까 우라노스가 가이아를 덮쳐온다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이 된 거죠. 만나는 순간. 굉장히 표현이 시적이에요.
근데 그 순간 크로노스가 기다렸다가 낫으로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버린 거죠. 앞에 보는 그림이, 이 그림은 좀 잘못된 그림이에요. 왜냐면 니스가 찾아오자 우라노스가 덮쳐오잖아요. 원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순간 잘라버리는 건데 이거는 지금 누워있잖아요. 물론 잘린 다음에 누워진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올 때 잘라버리는 거라고요. 자르니까 그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에 튀었어요. 바다에. 피가 튀었다는 것도 있고 잘라진 성기가 바다로 때려갔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바다에서 거품이 막 일고 그러면서 조개에서 여신이 태어나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신. 이 여신이 누구예요? 비너스,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죠. 앞에 보이는 그림은 보티첼리의 그림인데 바람의 신인 제피로스예요. 근데 그냥 바람의 신이 아니고 서풍의 신, 서풍의 신이 제피로스가 바람을 확 불어갖고 비너스를 어디로 보내요? 서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동쪽으로 보내요. 이 그림 안에 뭐가 담겨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 뭐가 담겨있냐면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중요한 게 뭐예요? 서풍이 중요한 거예요. 서풍. 무역을 하려면 서풍이 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의 신들 중에서도 제피로스가 비중이 있는 이유는 서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너스가 이 바람을 타고 동쪽 해안으로 내려가니까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계절의 여신이거든요. 계절의 여신이 옷을 준비해서 비너스에게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라노스 신화, 크로노스 신화는 결국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화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비너스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비너스가, 아프로디테가 여기서는 그 크로노스가 자른 아버지의 성기가 바다에 빠지면서 스스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아프로디테의 탄생과 관련해갖고는 크로노스가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서 그 피가 바다에 뿌려지면서 미의 여신이 태어났죠. 미의 여신이 거품 속에서. 근데 피가 바다에만 떨어진 게 아니고 육지에도 떨어졌어요. 땅에도. 땅이 누구예요? 가이아잖아요. 가이아가 너무너무 우라노스가 싫어가지고 아들한테 사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가 사실은 뭐가 되냐면 우라노스의 복수의 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수의 여신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복수의 여신만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전기에서 기간테스라고 하는 이런 거인족들이 태어나요. 이게 올림푸스가 또 전쟁하게 되죠. 그런데 방금 이 우라노스의 피가 바다에 떨어지면서 긍정적으로 미의 여신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원래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와 디오네의 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신화니까 신화마다 그 출생이 다른 거예요. 그 신화를 여기서는 이런데 여기서는 왜 이래? 이거 왜 모순이야? 그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화는 신화야. 그러니까 출생 신화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의 출생이 어디에서는 제우스와 디오네의 딸로 태어나지만 어디서는 우라노스의 그 성기의 피가 바다와 만나 태어날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후대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후자, 그러니까 우라노스의 피가 바다에 떨어져서 태어난 아프로디테는 순수한 미의 여신이라면 제우스와 디오네의 딸인 아프로디테는 세속적인 세속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플라톤의 구분일 뿐이죠. 플라톤은 모든 다 이게 이상과 세상, 이상과 이상이 아닌 현실을 구분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 보티첼리의 그림을 보면 비너스가 자기 몸을 막 가리고 있잖아요. 왜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근데 왜 부끄러워요? 신이. 완벽한 몸인데. 신들은 인간한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 안에 이 르네상스 미술에 그게 다 좀 담겨 있는 거죠. 르네상스 작품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몸이 부끄럽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 그림에서 보티첼리가 그린 이 비너스의 그림이 르네상스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신들이 막 몸을 가리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잖아. 몸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아니고 신들도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를 그렸다는 거예요. 신들은 원래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르네상스가 되니까 신들도 인간처럼 그리고 인간처럼 느끼고 인간처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 결국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이 아니고 인간인 거예요. 기준이 인간인 거죠. 기준이 인간이니까 신들도 인간처럼 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르네상스 미술에서 나오는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티탄 신들이 크로노스가 딱 기다렸다가 닉스 밤의 여신이 오자 우라노스가 가이아를 덮칠 때 아버지를 제거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했죠. 그러면서 티탄 신들의 시대가 된 거예요. 티탄 신들의 시대가. 그런데 그런 거사를 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가이아의 몸속에 있는 자식들, 무한 지옥에 갇혀있는, 무한 지옥 타르타로스 안에 갇혀있는 키클로페스 삼형제와 헤카톤케스 삼형제를 구출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구출하기 위한 거. 그런데 크로노스가 구출하지 않아요. 계속 가둬놔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가이아가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이제 제왕의 자리를 줬기 때문에 대신 예언을 해요. 뭐냐면 크로노스에게 너가 너의 아버지한테 한 것처럼 너의 자식이 너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무시무시한 예언이죠. 너도 내 자식 중 하나에게 너의 왕자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예언을 하죠. 결국 이 예언 때문에 크로노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부인이 레아인데 자식을 낳을 때마다 자식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맨 처음에 태어난 자식이 하데스, 두 번째가 포세이돈, 세 번째가 제우스인데 남자들 중에 먹어버렸죠. 근데 레아 입장에서 너무 슬프잖아, 계속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자식을 낳은 다음에 자식이 아니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 갖다 줘야 돼. 먹거든요. 돌을 묻어갖고 돌을 줬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다 뱉어버려요. 안에 있던 먹었던 자식들을. 뱉을 때 어떻게 뱉어져요? 또 웃기지. 처음 먹은 애들은 바닥에 있고 그 다음 먹은 애들이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먹은 게 제우스였잖아. 그러니까 뱉을 때 누가 먼저 나와요? 제우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첫째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였던 그 포세이돈 나와서 포세이돈이 둘째. 원래 제일 첫째가 하데스인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바람에 셋째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크로노스 신화입니다. 자기가 자식의 자리를 뺏기게 무서워서 자식을 다 먹어버린 이 신, 이게 크로노스 신이기도 하죠. 이렇게 티탄 신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이 티탄 신들은 곧 올림푸스 신에게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빵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